자, 이번 영상은 제가 좀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쉽게 매매하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다져지기까지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친한 친구 몇 명이랑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금 와이프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으며 쪽팔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라 숨기고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 기준으로 잘 풀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빚내서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신용잔고를 보니까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빚내서 주식을 하다가 수익이 크게 난다면은 인생 역전이지만 만약에 저같이 실패할 경우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저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할 것도 없고 남는 시간 동안 현땡 캐피탈이란 어플을 받아서 과거 내역을 조회했는데 이렇게 과거 내역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8월부터 13년까지 1,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깡통찬 계좌인데 처음에는 700만 원, 제 돈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좀 잘 풀리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을 때 큰 돈을 넣으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악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대출 받으면은 무조건 잘 풀릴 줄 알고 대출 받아서 한 달만 주식해도 그 대출금 전부 다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겁도 없이 20대 초중반 나이에 1,800만 원이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대출도 안 나왔습니다. 신용 대출이라 그런지 제가 이때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운 좋게 전문대졸 채용으로 공채로 대기업을 들어가긴 했지만 대출을 대부분 거절당하고 같은 이름이 들어간 현땡 캐피탈이란 곳에서 대출이 승인이 되어서 이렇게 1,800만 원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 짓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런 짓을 했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처음에 7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출 받아서 대출금 넣고서 제대로 전업 투자자를 시작했지만 보시다시피 한 달에 600만 원, 1000만 원. 뭐 지금은 이런 손실이 잠깐 난다 하더라도 감당이야 되겠지만 그리고 회복까지 하겠지만 이때는 제가 가진 것도 없었고 어린 나이여서 그리고 돈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 나이여서 이런 손실을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출금이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살아갈 날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기서 대출 받아서 넣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금 보시면 1,500에서 갑자기 6,300이 된 이유가 이때도 겁 없이 스탁론 4배 풀로 받았습니다. 4배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스탁론을 취급 수수료 2%를 내고서 6천만 원으로 굴리다가 여기서도 안 된다 싶어서 전부 다 돈을 빼니까 돈이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원리 균등 상환 어쨌든 상환을 했지만 그 뒤부터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주식과 일을 같이 하면서 주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런 소액으로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든 과거가 있었으며 1,8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원리 균등 상환 그리고 이때 이자가 제가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고 이율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지금 이 화면에 뜨지 않는데 현땡 캐피탈 어플에서 조회하니까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이율이 조회가 안 되는데 이율 보시면은 뭐 대충 제 기억으로 29% 정도로 받았을 겁니다. 이때는 워낙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대출 받아서 주식 잠깐 하면은 그거 순식간에 벌어들일 줄 알고 이율이 뭐 30%든 40%든 주식으로 쉽게 벌 줄 알고 너무 겁도 없이 덤볐던 것 같습니다. 자, 상환 보시면 1회차부터 원금이 130인데 이자가 60만 원입니다. 정말 살인적인 이자가 나오는데 60만 원, 40만 원 계속해서 감당하기 힘든 돈이 이자로 나가서 이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저 잠잘 틈도 없이 너무 힘들었고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그럴 여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빚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중장기 투자 싸게 잡는다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단타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경험이 없다면 한두 번 운 좋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결국에 시장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 번 매매 성공한 것은 오직 운빨이기 때문에 처음에 단타 잘 된다고 대출 받거나 금액을 높이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제가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단타는 경험이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을 쌓고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은 대응할 줄도 모르고 내동매매는 기본. 금액은 적고 경험은 없는데 한 달 매매 금액만 이렇게 20억치 사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지원을 받고 사구로 시작하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실전 투자 대회에서 결과가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실패 없이 지금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딱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실패한 다음에 그 뒤부터 돈을 잃지 않으니까 매매가 정말 쉽게 풀렸으며 이 당시에는 무조건 돈을 쫓아야 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이 큰 손실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주식시장에서 손해만 보지 말아야겠다. 손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4천만 원을 잠시 잊고서 나 자신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손실을 안 보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알아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단타를 하면서 손실을 안 본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장기 투자가 아니라 여러 번 매매를 하는데도 한 달간 이 손익이 손실이 아니라 그냥 본전만 지켜줘도 그건 엄청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수수료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손실이 안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수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으며 전업 투자자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는 제 기준으로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빚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이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 빚을 다 갚고 나서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원래부터 금수저거나 돈이 많았던 게 아니라서 돈 5천원 만원짜리도 정말 벌벌 떨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었는데 성공하고 달라진 점은 큰 돈은 집 말고는 쓴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것은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먹을 수 있으며 가족한테 쓰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좀 여유가 생겨서 좋은 것 같으며 특히나 예전에는 딸기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트 가면은 한 700g에 요즘에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할 텐데 예전에는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모님이 잠깐 사주는 거 말고는
딸기를 좋아하는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 700g짜리 마트 한 번 가면 5개씩 사서 집에 쌓아놓고 먹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겁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본 계좌로 수익을 내고 6억까지 올라왔을 때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바로 집을 샀는데 집을 사자마자 그 뒤로 돈이 벌리지 않고 1, 2년간 정체기가 왔습니다. 지금 수익 내기 전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벌어서 집을 사긴 했지만 그 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돈이 벌려야 되는데 생각대로 안 벌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손실까지 났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물론 그 전에 번 것에 비해서 손실은 적었지만 100만 원씩 가끔씩 손해가 났으며 중간에는 좀 크게 500만 원 손실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대충 2017년, 2018년일 텐데 내가 혹시나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해서 또는 실수를 해서 내가 샀던 집까지 뺏기지 않을까란 불안감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영향도 있지만 불안감에서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단순 액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왜 안정을 찾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매매 방법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6억을 버는 과정에서는 정말 매매에 신중해야 되고 확실한 매매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방법이 정말 소수였습니다. 소수였으며 정말 까다로웠으며 필요할 때만 매매를 했습니다. 물론 내동매매를 100% 끊지 못해서 수익이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에 비해서 이때 매매 방법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지금은 어떻냐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장이 열리는 내내, 그리고 시간의 거래까지 하루 종일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강했던 시간,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어떤 매매 방법이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깨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6억을 벌었음에도 깨우치지 못했으며 깨우치게 된 것은 당연히 경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극소수의 매매 방법만 이용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당연히 매매 방법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방법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며 확실한 매매 방법 한 개라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실 겁니다. 확실한 매매 방법이 아닌데 매매하는 것은 뇌동매매나 그냥 느낌으로 아니면 심심하다고 한다는 뜻일 수가 있으며 이 확실한 매매 방법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 만드는 건 어렵지만 나중에 경험이 쌓이고 그걸 응용할 수 있으면 매매 방법이 1개에서 10개까지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지금이 그랬으며 시장 모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물론 최근 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폭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간에 어떤 시장에서든 대응할 수 있고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